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벌써 여러분 4월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더욱 상큼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뭐 저축을 가지고서 돈을 벌거나 또 수익을 크게 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런 측면에서 재테크, 그중에서도 또 가장 안정성이 있는 부동산 경매 투자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에서 한번 유찰된 세 건의 아파트 경매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의 지역, 물건이 괜찮다면 체크리스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그리고 권리상의 문제까지 없다면 싸게 입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아파트 경매 물건 3건 곧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아파트 경매 탑3.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파트 투자할 때 대단지 중요하고요. 역세권 중요하고 브랜드, 신축. 요 네 가지를 엔드로 갖고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아파트 중에 이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곳은 이제 RR, 로얄동의 로얄 호수, 그런 부분들을 또 각자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4월 8일 수요일 밤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강의를 또 진행합니다. 저희 영등포 학원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유찰된 경기도 아파트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를 가지고 경매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기도 아파트는 남양주시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다산동의 다산자이 폴라리스. 남양주시는 이제 남양주 지원이 생겨가지고 전용 25.71, 대지권 15.53. 그러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33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9억 500. 한 번 유찰된 6억 3,350만 원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4월 15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남양주 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매는 100% 오프라인, 즉 현장 입찰입니다. 온라인 입찰은 없습니다. 대지권이 많다, 그만큼 아파트 단지가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21년산 5년차 초신축 너무 좋다. 28층에 11층 좋다. 전용 좋다. 대지권 좋다. 단지의 크기도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도 없어 보입니다. 자,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 뭐 9억, 9억 4천 또는 9억 7천까지. 따라서 이번 한 번 유찰된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파트의 위치는 여기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8호선 다산역이 생기면서 최대의 수혜, 다산역 근처가 모두 뭐 수혜죠, 그죠? 도보로 한 6, 7분 거리, 그다음에 녹지로 전부 다 쌓여 있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대단지의 역세권 아파트.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죠. 2021년 10월 12일자 근저당권.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경기도 아파트는 김포시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김포시 구례동의 한강 신도시 반도 유보라 19층, 층 좋아 보이고, 김포시는 이제 관할법원이 부천 지원입니다. 38평형, 전용 30.82평, 대지권 18.6, 좋죠? 감정가 5억 5천 5백인데 한 번 유찰된 한 3억 8천,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관심 있다면 4월 16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8년산. 그러면 8년차 신축 좋죠? 20에 19층은 너무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좋고 단지의 크기도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요 근저당권 날짜보다 전입신고가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한번 해야 되는데 요건 뒤에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임차인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가 4억 9,800. 따라서 이번 한 번 유찰된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입지는 상당히 좋죠?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에서 도보로 뭐 한 5분 거리의 대단지, 이마트, 아주 큰 상권 등등. 그리고 또 멀지 않은 곳에 한강 신도시 호수공원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저는 쉽고 빠릅니다. 문모 씨는. 다만 이제 이 문모 씨는 소유자의 모친입니다. 물론 모친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모친이 살고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까라고 하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요것은 앞서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요 설정됐을 당시 아마 임대차 조사에 아마도 이 문모 씨에 대한 커멘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하다면 이제 여기 가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은행 김포 구례 지점에 가서 체크를 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아마도 이제 근저당권 샤인 캐피탈 대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크를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경기도 아파트는 광명시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의 유플래닛 29층, 광명은 관할법원이 안산지원입니다. 요거는 사건 번호가 있고 물건 번호가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 따로따로 개별 매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입찰한다면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 5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건 번호만 기재하고 5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물건이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이 아파트는 31.13평이니까 한 40평형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전용 8.92. 느낌상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닐까. 감정가 14억 7천. 한번 유찰된 10억.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4월 23일 날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아파트는 2019년산 7년차 신축 좋죠? 49에 29층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은 뭐 주상복합이니까 단지의 크기는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특별히 떠안을 건 없어 보이고요. 자,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가 15억 5천, 15억 5천. 따라서 이번 한 번 유찰된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광명역 1호선이자 KTX 도보로 한 5분 거리. 더불어서 여러분 여긴 추후에 신안산선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것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단지면서 주변에 뭐 상권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멀지 않은 곳에 또 롯데몰도 있는 것도 강점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건너서 이런 어떤 공원이 있는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임장을 한번 가보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 준 권리죠. 특별히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여러분, 오늘 한번 유찰된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 경기도의 세 건의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한번 유찰된 가격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고 좋아 보입니다. 물건상의 하자 없고 권리상의 하자 없다면 이번 최저가 가령 뭐 70%다라고 한다면 73, 4에도 입찰해서 낙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다만 스스로가 다시 한번 권리 분석, 물건 분석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